예, 전력공학 강의를 맡게 된 이승재 교수입니다. 저는 전력공학 강의를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송배전공학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계통공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배전공학은 전력 전송을 위한 이론적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좀 세부 사항을 보면 직교류 방식 DC와 AC를 언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지중선과 가공선, 이 지중선은 땅 밑으로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전송하는 방법, 가공선은 철탑에 전선을 연결한 후에 그 전력을 전송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좀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송전 특성이 있습니다. 이 송전 특성 같은 경우는 그 송전단과 수전단에 대한 어떤 해석적인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느냐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통의 중성점 접지, 이 계통의 중성점 접지는 변압기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변압기의 직접 접지, 비접지 또는 저항 접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계산과 안정도, 이 고장 계산과 안정도는 계통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장 계산은 뭐 고장 전류가 수십 배씩 막 커지고, 안정도가 흔들리게 되면 계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뭐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을 여기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전압, 이상전압은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아이디얼한 어떤 이상적인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전압인 거죠. 어떤 문제, 외부에서 낙뢰가 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전압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근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낙뢰 또는 뭐 직경뢰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피르기도 사용이 된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이상전압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호계전 시스템은 이 고장 계산 또는 이상전압 뭐 이렇게 계통에 문제가 됐을 때 이 사고들을 검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계전 시스템은 뭐 영어로 하면 프로텍티브 릴레이, 프로텍션 릴레이 이렇게 좀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호계전 시스템 자체가 워낙 실무적이기도 하고 여기서 아주 깊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만 좀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전입니다. 이 변전은 좁게 보면 그냥 변전소라고, 그냥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크게 보면 그냥 변전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배전계통, 변압기를 지난 이후에 우리가 수용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계통들이 이제 배전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2.9kV 이하 계통을 우리는 배전계통이라고 좀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 송배전공학은 전력 전송을 위한 이론적 내용이고, 여기서 지금 고장에 대한 파트가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송배전공학에 대한 사항은 전력계통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그 중에서도 이 송전과 배전선 위주로 송전과 배전선 위주로 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계통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계통공학입니다. 전력계통공학은 발전에서부터 수용가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송배전공학은 그냥 송전과 배전, 그러니까 송전선과 배전선 뭐 이렇게 좀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한계 지어 있는 건데, 전력계통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계통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벌써 발전부터 수용가까지 모두 다 일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전에서 수용가까지 전력 전송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전력계통에 대한 개요, 이 개요가 발전에서부터 수용가까지 모두 다 언급이 된다, 이런 사항들이 좀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전력계통 구성 요소의 표현, 우리는 이 전력계통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 수식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수식화. 그러니까 이 수식화 과정을 거치고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고장 계산도 하고 안정도 판별도 하고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구성 요소가 표현이 된 이후에 우리는 전력 조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전력 조류 계산도 당연히 여기 수식화 과정을 통한 이후에 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파수와 유효 전력 관계, 이 계통에서는 P와 주파수 F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F 또는 세타, 위상차, 상차각 이렇게 좀 되죠. 그리고 전압과 무효 전력,
그러니까 여기는 Q 무효전력과 전압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되고 나니 이제 경제성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전력계통에 대한 경제 운영. 이제 안정적인 상황이 됐으니 그럼 이제 얼마나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수용가에다 전력 전송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보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운영이 좀 들어가 있고요. 고장 해석과 안정도.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송배전 계통에서도 고장 개선과 안정도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전력 계통 파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고장 해석과 안정도는 전력 계통 파트에 들어오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만큼 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좀 언급이 돼서 좀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력 송배전공학과 그 전력 계통공학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지만 전력공학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통상 이렇게 좀 배웁니다. 송배전공학이 있고요. 송배전공학, 전력 계통공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파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각각 배우긴 하지만 이것을 각각 배우는 걸로 끝내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 각각 배웁니다. 각각 배우고 그걸로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력과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얘를 각각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을 다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면 블록도로 한번 보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출력이 있고요.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은 뭔가요? 출력은 이 전력계통에서 보면 출력은 우리는 그냥 수용가 전력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용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용가에 있는 전력 설비.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입력은 뭘까요? 좀 넓게 보면 얘는 그 발전기에 그 공급되는 연료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넓게 본다. 좀 좁게 보면 이거는 발전기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입력 쪽은. 그럼 발전기에서 발전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이 시스템이 뭐다? 이 송배전. 여기에 보면 변압기까지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이것이 출력까지 나가게 되는 이 전체에 대한 사항이 우리는 이 전력 계통공학에서 그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송배전과 전력계통을 각각 배우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이 전력공학에서 배우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배워서 이 각각을 배워서 이 전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전력계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검출해서 문제를 빨리 해소해 주겠느냐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는 이 전력공학에서 배우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거를 각각 배우고 나니까 이거를 잘 합치질 못하는 거죠. 이게 쫙 이렇게 좀 깍지 끼듯이 합쳐줘야 되는데 그게 잘 합쳐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고요. 여기 승합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1차 송전. 1차 송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송전이 있습니다. 2차 송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있다? 배전이 있습니다. 3차 송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배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뭐가 있다? 전동기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전동기도 있고 일반 전등도 있고 각 수용가에 사용되는 부하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전동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발전기는 어디서 배우나요?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는 어디서 배우나요? 아마 배우셨겠지만 전기기기에서 주로 배우죠. 전기기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배운 걸로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송전은 어디서 배운다? 이제 송배전 파트 여기서 좀 배우게 되는 거죠. 송전 배우고 이 배전선에 대한 사항까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은 다 배웠습니다. 전기기기, 1차 송전, 변압기도 송배전공학에도 있지만 전기기기에도 있고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 전력계통공학은 뭐다?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아울러서 전력계통공학에서 이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계산은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을 좀 통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식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래서 구성 요소를 표현을 하고 조류 계산을 하고 유효 전력과 주파수 관계, 무효 전력과 전압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어떤 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책들을 다 세우게 되는 거죠. 전력 조류 계산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상 상태가 있고요. 문제가 있는 고장 상태가 있고요. 이 주파수 유효 전력도 마찬가지로 정상이 있고 그 고장 상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가 있고 전압 무효 전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이 있고요. 고장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전력계통공학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쭉 해나가는 과정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력계통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뚝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계산적인 것을 이제 우리는 좀 해보겠다.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고장에서과 안정도도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정도도 다 계산을 해내는 거죠. 어떻게 이 구성 요소 표현을 해낸 이후에 이제 안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절대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할 수 없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력에 대한 전력 계통에 대한 시스템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각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전력공학을 배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공학에 대한 공부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계통에 대한 개별 아이템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각각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조합을 하는 학문입니다. 조합을. 그러니까 수식화, 그러니까 수식화의 그 어떤 계통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수식화 말고요. 자체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 뭐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에 대한 뭐 내부 인덕턴스, 외부 인덕턴스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온 결과를 갖고 여기 전력계통에 잘 적용을 하게끔 배우는 것이 전력공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공부다. 이 사항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공부다. 개별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회로이론과 전자기학 등은 전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과목이다. 그리고 전력공학은 이 기본 과목에서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전력공학에다 그러니까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것들을 또 한 번 여기서 막 깊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배운 과목들을 토대로 해서 그에 대한 결과들을 전력공학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것이 우리는 가장 핵심으로 잡아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회론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배우는 게 뭐냐면 삼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삼상 기본적으로 이 삼상에 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예를 들면 뭐 상전압이 이렇게 있을 때 성간전압이 180도만큼 이제 그 루트 3배만큼 커지고 30도만큼 위상차가 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삼상에서 좀 배우게 되는 사항들이고 전자계학에서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다? 뭐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또는 뭐 렌츠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암페어의 뭐 주의 적분도 있고 뭐 오른나사 법칙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력공학은 이 주의 적분 법칙, 오른나사 법칙을 수식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들을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제 전력공학에 접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력공학을. 그런데 통상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수식화 과정을 자꾸 깊게 이 수식화에만 자꾸 몰입을 하다 보면 이 전력공학에 대한 큰 틀, 이 기본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실제 전력계통이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한 어떤 수식화에 너무 몰입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좀 숲을 보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전력공학에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개별만 배우다 보니까 이걸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최대한 이것들을 자꾸 접목시키는 것들을 좀 언급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도 다 이미 배우셨겠지만 변압계 퍼센트젯이 있습니다. 퍼센트젯. 근데 이 퍼센트젯을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 퍼센트젯을 바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식적으로는 이런 거 있죠. 여기서 기준 용량 10 곱하기 킬로볼트 제곱 뭐 이렇게 좀 되죠. 뭐 이 수식들은 뭐 그냥 뭐 이미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이것들 외우는 거는 부수적인 사항들입니다. 결국에 이 전력공학에서 배우는 거는 문제는 이 퍼센트젯을 결정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결정하는 데까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수식 외우는 거는 뭐 공식 안 외워지면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퍼센트젯을 우리가 어떤 값으로 결정하겠느냐에 대한 사항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조류 계산이 있고요. 조류 계산이 있고 뭐 전압 강화 계산도 있고 그 고장 계산도 있고 안정도도 있고. 제가 왜 썼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 퍼센트젯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계산을 해보고 계속 값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서 이것들을 엔드 조건으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엔드 조건으로. 만족을 시킨 값이 결정이 되는 것이 뭐다? 퍼센트젯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자꾸 수식에만 좀 몰입이 되다 보니 전력공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계통공학에서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퍼센트젯을 우리는 결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해설력들 경우 대부분에는 계통 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 전력공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 이에 대한 책들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이렇게 좀 서술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퍼센트젯에 대한 이런 수식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이 퍼센트젯을 결정하는 데까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력계통공학 또는 전력공학에서 언급되는 중요시되는 포인트로 잡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된다? 자꾸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그러니까 물론 나무는 알아야 되죠. 세부 사항들은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숲을 보는 능력을 자꾸 키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앞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 드리겠지만 이 숲을 보는 그러니까 자꾸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계속적으로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공학에 대한 강의 진행은 먼저 이론 및 개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유도하기 위한 수식에는 너무 얽매이지 않고 개념 파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도하기 위한 수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자꾸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자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 예제 또는 기사 수험 수준의 예제 풀이를 많지는 않고요. 좀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전력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 등을 좀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예전에 실무를 좀 했던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위주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공학에 대한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강의를 드리는 지금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정리 및 복습이 필요합니다. 정리 및 복습.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번 보시고 반드시 정리 및 복습이 필요합니다. 예습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필요 없고요. 정리 및 복습입니다.
여기는 정리 복습을 계속 하시면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 보는 연습은 아마도 이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한 사항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좀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젯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젯을 배우는데 이 퍼센트젯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저 앞에 배운데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뒤에 배울 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력공학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력공학 관련된 시험입니다. 기사 시험이 있고 기술사, 변리사, 기술직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요. 이 기술사나 변리사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 될 거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들은 기사나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공학을 공부를 하시고 나면 기사 시험이나 뭐 이런 기술사, 변리사,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사항들은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술사나 변리사 같은 경우는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는 좀 되지 않고요. 이 기사 시험에 나온 사항들을 그냥 주관식으로 완전히 쓸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배우는 겁니다. 시스템. 어떤 단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 시스템을 배울 때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공부들을 해나가시면 전력공학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이제 뒷 강의에서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